누구는 꼭 마셔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소금물 논쟁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요즘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소금물 마셔도 되냐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 소금물? 하고 찾아보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소금물을 누구는 꼭 마셔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도대체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금물 논쟁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을 마셔야 되는지 아닌지는 건강에 너무 중요한 거라서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소금물을 꼭 마셔야 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소금은 화학적으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체액은 약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몸에 이상 신호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로 이런 근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혈액량의 증가. 우리 몸에서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혈관 안에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렸거나 식사량이 극도로 적거나 저혈압,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이 혈액을 팔다리, 멀리 말초까지 밀어내는데 부담이 생기고요. 그러면 손발이 차갑거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면 체내에 나트륨이 증가하면서 혈액의 양도 같이 증가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저염식의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근거는 무조건적인 저염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뉴 잉글랜드 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7g 이상일 때 심혈관 질환과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나트륨 섭취량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나트륨 섭취가 오히려 하루 3g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에도 사망 위험이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이커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결과를 근거로 소금물 섭취를 주장하는 분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는 것 역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저염식보다는 적정량의 소금 섭취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필수 미네랄 공급입니다. 세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미네랄 보충입니다. 천일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미네랄들이 효소작용, 신경과 근육의 기능, 심혈관 기능 이런 부분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흡수에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금을 단순히 고혈압의 원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혈액량의 유지, 지나친 저염식의 위험성, 미네랄 공급 같은 측면에서 소금물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 증가입니다. 소금물 섭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 근거로 꼽히는 건 바로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신장, 뇌혈관 질환의 증가입니다. 장기적인 고염분 식사는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이 요인 1위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또 케냐나 방글라데시 같은 일부 지역에서 이런 지역의 식수는 실제로 염분 농도가 좀 높은데요. 염분 농도가 높은 식수를 마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식수 속에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정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장의 이완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단 고염분 식이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두 번째,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의 위험성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신부전, 심부전, 강경화 환자의 경우는 체내에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거든요. 그러면 부종, 호흡곤란, 심부전 악화 등으로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혈관이 약한 분들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내가 혈관 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소금물로 인해 혈액 볼륨, 즉 수분량이 증가하면 말초 혈관이 이를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혈액이 중심부로 쏠리면서 혈압이 상승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미네랄 부족입니다.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는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미네랄 보충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나쁜 소금이 아니라 좋은 소금, 특히 천일염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일염 성분을 살펴보면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네랄들은 굳이 소금을 통해 섭취하지 않아도 호두 같은 견과류나 우유나 유제품처럼 일반적인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는 주장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실제로 소금물을 마신 뒤 몸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가 줄었다, 두통이 사라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이런 경험담도 자주 들리죠. 다만 이런 변화가 소금물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특정 행동이나 치료가 몸에 좋을 것이라고 믿는 과정에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수분의 섭취량이 늘고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에 더 신경 쓰게 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바뀌는 것 자체가 몸 상태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느껴지는 변화가 모두 소금물 그 자체의 작용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함께 바뀐 생활 습관과 심리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와 배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염분 섭취는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미네랄 보충이라는 명분도 한계가 좀 있고요. 실제 체감 효과 역시 플라시보나 생활습관 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섭취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경험만으로 보편적인 건강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위험이 존재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이득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립성 빈맥 증후군 환자. 앉았다 일어날 때 심장이 과도하게 뛰거나 어지러운 분들은 소금물 섭취를 꾸준히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저나트륨 혈증.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식사량이 적고 고기나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나트륨 수치가 낮게 나온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소금물 섭취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장염으로 인해 설사를 하거나 과도한 땀 배출 후에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경우 마치 수액을 맞듯이 소금물을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체중이 굉장히 마르시고요. 체지방과 근육량도 아주 적어서 빼빼 마른 분들, 정말 제가 보약이라도 지어 먹이고 싶은 그런 마르고 기운 없는 영양결핍 상태인 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심부전 환자. 만성 콩팥병입니다. 이분들은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고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소금물을 마시면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두 번째, 심부전 환자. 이분들은 늘어난 혈액의 볼륨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경화 환자. 평소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도 포함입니다. 체내의 염분 수치가 높아지면 복수가 차거나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혈압 환자. 소금물 섭취는 혈압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요. 장기간 섭취 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혈관 탄력이 약하고 말초 순환도 잘 안 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마시면서 혈액의 볼륨만 늘리면 혈액이 전신으로 퍼지지 않고 중심 혈압만 높아져서 혈관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가 소금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드셔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특정 질환이 있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보편적인 영양 섭취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드시는 건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소금물이 잘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저염식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이 웬만하면 저염식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짠 음식 안 먹는데요 하는 분들, 이게 짜게 안 느껴질 뿐이지 이미 다 사실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다이어트 환자분들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살찌는 음식 잘 안 먹는데 검사에 왜 이렇게 체지방이 높은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먹는 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달지 않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단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일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기도 합니다. 이게 소금도 사실 똑같거든요. 내가 굳이 짜게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식사를 할 때 짜게 안 먹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뭐 양념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제육볶음이나 찜닭 같은 거 먹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달거나 짜다고 그렇게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미 이 안에 많은 설탕과 소금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평상시에 되게 건강하게 한식 위주로 식단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이 높은 경우도 많고 저염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염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저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의 평균 식습관을 고려하면 저염식보다는 고염식을 하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일단 내가 정말 저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소금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소금물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소금물을 먹고 오히려 나빠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소금물을 먹었을 때 신체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소금물을 먹고 너무 좋아졌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한테 권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섭취가 사실 일반적인 건강법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좀 특수한 방법을 시도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나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권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금물을 드실지 마실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